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정월대보름 잘 보내셨습니까?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인 정월대보름은 우리 세시풍속에서는 설날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열 나흘날 저녁부터 보름달이 밝아야 운수가 좋다고 해 집안이 환해지도록 불을 켜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이외에도 달집 태우기, 지신받기처럼 다양한 제의와 놀이를 진행하며 새해 첫 보름을 맞이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각 시군에서 한 해의 풍년과 번영을 기원하며 대보름 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평군은 대보름 전날 저녁 오라면 달맞이 공원에서 세시풍속 재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통 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오라농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세시풍속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지신받기를 하며 한 해 평안을 빌고 달집을 태우면서 애군을 몰아내고 소망을 빌었습니다. 또한 함께 옥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이웃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장흥군 또한 전날 저녁 탐진강변에서 다양한 민속놀이와 함께 달집 태우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농심줄을 감고 풀며 소원을 비는 농심줄 놀이와 본행사인 달집고사의 흥을 돋을 풍물 공연에 이어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직접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묶어 태우는 달집 태우기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름달의 밝은 기운을 받아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둥근 모양처럼 서로 화합하고 성장을 이루는 을사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또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광양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개관하며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발전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시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전용 공간인 꿈드림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기존의 청소년 문화센터 수련관동 2층에서 운영하던 꿈드림은 체육관동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공간에서 운영되며 프로그램실, 스터디실, 상담실, 북카페 등으로 재구성됐습니다. 개관식에서는 새로 조성된 지원센터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의 장, 꿈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종호 교육청소년 과장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전용 공간이 조성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니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간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제공해온 검정고시 대비, 진로 진학 컨설팅,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자기개발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심리정서 검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해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몫입니다. 광양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따스히 품어주는 단단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이들을 위해 순천시에서 5명의 주거안심 매니저를 위촉했습니다. 주거안심 매니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인데다가 전월세 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약이라는 중요한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 주거안심 매니저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 안심 매니저 5명을 위촉했습니다. 주거 안심 매니저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전문 지식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지원 정책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거 안심 매니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과 등기부 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및 건물 입지 분석 등을 제공함으로써 혼자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주거 안심 매니저는 지난 19일에는 순천대학교에서, 오는 28일에는 청암대학교에서 부동산 정보에 특히 취약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해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천시는 이전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시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주거 안심 매니저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진은 청제라는 깊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역이죠. 그런 강진에서 이번 주말부터 10일간 청자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말엔 천년의 전통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김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의 본고장인 강진에서 흙, 사람, 그리고 불을 주제로 제53회 청자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고려청자는 한국문화예술사의 자랑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도자 예술품으로 특히 청자의 특징인 비색 상감 무늬는 기술과 미적 요소에서 인공을 떠난 천공의 경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22일 개막식에서는 화목가마 불지피기 행사와 함께 개막 축하쇼로 방문객의 마음에도 불을 지필 예정입니다. 축제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전시, 힐링 불멍 캠프, 청자 소원 등 달기, 경매 행사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물레성형 체험은 전통적인 물레성형 방식과 현대적인 도예 기법의 결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청자가 익숙하지 않은 젊은 층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기획됐습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 청자축제의 물레성형 체험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통문화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청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진 청자축제에서 천년을 이어온 도예 명장들의 시연과 함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청자를 빚으며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위기는 인류 모두의 현실입니다.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요인 중 하나는 산림 파괴인데요. 산림은 탄소 저장고로서 매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산림은 기후위기의 완충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광양시가 숲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개관한 백운산 산림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광양시가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산림 문화공간을 새롭게 선보이며 백운산 산림박물관 개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주순선 전남 동부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80여 명이 참석해 박물관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백운산 산림박물관은 숲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현재 백운산에서 수집한 식물 554종 중
시기와 희귀도를 고려해 20종의 표본이 전시 중입니다. 또 산림박물관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와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이 산림 생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전시실 숲이 사라져요에서는 숲의 공익적 기능을 소개하며 멸종위기종 이름카드 제공과 자전거 타기 체험 등으로 숲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제2전시실 숲은 소중해요와 제3전시실 숲과 함께해요는 각각 다른 테마와 프로그램으로 백운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있어야 인류도 있습니다. 백운산 상림박물관이 전남 동부권에서 건립된 유일한 산림박물관인 만큼 앞으로 전남 생태자원의 가치 확산과 산림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고 산림교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소방당국은 매년 소방관 달력을 판매해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여수소방서에서는 남은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소방안전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남 각 지역의 새해 맞이 소식들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수소방서가 여수엑스포역 홍보관과 여수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소방안전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소방대원들의 실제 활동 모습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기획됐으며 여수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안전전시회를 통해 화재 및 재난 상황에서의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평군 보건소가 한의학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 한방 든든 백세 걷든 건강마을 만들기를 주 1회씩 4곳의 경로당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한방 공중보건의의 이침 시술 및 한의학적 겨울철 건강교육, 건강상담, 경혈 마사지, 전신 순환을 위한 기체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약재를 이용한 공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이 나들이 노인복지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세무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마을 세무사와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담당자가 합동으로 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세금 고민 해결에 힘썼습니다. 화순군은 마을 세무사 3명을 읍면별 담당 마을 세무사로 지정하고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이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선선 결제 캠페인을 실시해 소상공인 사기 진작에 나섰습니다. 캠페인은 곡성군 부서와 읍면에서 업무 추진비의 10%를 소상공인 업체에 미리 결제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 춥고 건조한 날씨에 안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돌산 서쪽 약 1.3km 해상에서 0.9톤급 모터보트 A호가 이동하다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연안 구조전과 구조대를 급파했습니다. 동승자 B씨는 무사히 구조됐으나 운항자 C씨는 해상으로 추락해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해상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습니다. C씨는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육상으로 이송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선박 동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사고 소식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황전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멈춰선 탱크로리가 1, 2차로를 모두 가로막으면서 해당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 화재 소식입니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8층 안방 화장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입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에 있던 자녀들이 라이터 등으로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입주민과 자녀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노화도 질병이라고 합니다. 노화를 늦춘다는 건 건강을 챙기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된 시대죠. 그로 인해 찾는 식단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주는 음식과 관련한 트렌드에 대해 방효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입니다. 요즘 맛있는 음식이 참 많습니다. 계절마다 유행하는 디저트부터 중독성이 강한 매운맛, 각종 이국적인 요리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건강과 경제적인 요인까지 고려하는 시대인데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과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2025년 푸드 트렌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저속 노화와 웰에이징입니다. 두 개념 모두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저속 노화란 천천히 나이 드는 건강 관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노화를 늦추는 것이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웰에이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며 활력 있는 노화를 뜻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건강한 노화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저속노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원래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식단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저속노화를 위한 식단은 정제곡물이나 당 섭취를 줄이고 잡곡밥, 채소, 단백질 위주의 저혈당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탕후루나 마라탕 같은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병아리콩, 퀴노아, 곤약밥 같은 건강한 식품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불황령 소비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외식업계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최저가, 할인, 1+1 같은 프로모션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상품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식재료들이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으며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못난이 농산물입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색깔이나 크기가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던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20에서 3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크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적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를 맞아 이런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4년 프랑스 슈퍼마켓 앵테르 마르쉐에서 시작된 캠페인과도 비슷한데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푸드 업사이클링과 윤리소비,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앵테르 마르쉐는 흠집이 나거나
크기가 고르지 않은 농산물도 맛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가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한 저속노화 식단부터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식탁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이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소우주는 우주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마치 한 덩어리의 우주와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 또는 인간의 정신을 일컬을 때도 소우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찾아서 나만의 소우주를 만들어가는 안혜란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안혜란 작가는 나를 들여다보며 감정과 기억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과거의 추억과 어린 시절의 감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겪은 상처들까지 그녀의 그림은 그 모든 감정들을 이미지로 풀어냅니다. 나답게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나 이렇게 관계에 의한 상처나 마음들, 그리고 막연한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현실로 가져와가지고 제가 좀 그림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들도 나다운 거고 지금 느꼈던 감정들도 나다운 거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감정들을 조금 더 끌어와서 이렇게 깊이 이제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낙서를 좋아하던 안혜란 작가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를 졸업하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나다움을 주제로 삼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작가에게 그림이란 내면의 감정과 깊은 사유를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제가 되게 자유로운 선을 되게 좋아해서 드로잉이나 낙서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낙서를 통해서 내가 약간 기록을 하는 방식이었고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낙서를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감정이 해소도 되고 그런 선들을 되게 좋아했고요. 색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좀 다채롭게 제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색감이 좀 다채롭게. 내 감정들이나 이런 선들. 다 작가님들. 네네네. 이거를 좀 내 감정들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약간 어린 날의 치기라든지 뭐 이런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녀는 특히 작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에서 큰 영감을 얻습니다. 어렸을 때 하교하는 길에 느꼈던 그 몽글몽글한 그 행복감? 집에는 엄마가 이렇게 점심을 하려고 이렇게 생선을 굽는 모습이나 그런 걸 상상하면서 내가 집에 걸어가는 그 토요일 날. 음악이나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색과 드로잉으로 변형시키며 혼란, 불안, 희망을 선과 색으로 풀어 그녀의 내면을 치유하는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그 매개를 통해서 그 과거를 흘러가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하게 뭐 무슨 마트를 갔을 때 어떤 채소를 봤는데 그 채소를 통해서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줬던 그런 반찬들이 생각나면서 그 감정들, 그때 너무 막 행복했고 그때 풍경들이 생각나고. 그녀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잊고 지냈던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떠올리며 진정한 나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물의 표정이 웃고 있는 표정은 아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뭐 느꼈던 상처들이나 마음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인물의 표정으로서 해소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굴은 닮지 않은 캐릭터들이긴 하지만 이게 본연의 나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예란 작가는 길을 걷다 만나는 낙엽이나 새싹처럼 작은 것들 속에서 발견한 자신을 그림으로 풀어냅니다. 과거와 현재, 감정과 기억이 어우러진 시간의 기록을 담아내며 위로를 받는다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작은 위로와 평온을 찾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겨울과 봄이 서로 자리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은 2월입니다. 여전히 춥지만 겨울의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습니다. 아직 몇 차례의 꽃샘 추위를 견뎌야 하지만 봄맞이 채비를 하며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마무리 짓는 2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